네, 금요일입니다.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역시 체크를 해봐야겠죠. 오늘도 하나금융투자의 김두원 선임연구원과 함께 하나하나 조목조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반적으로 이제 10월이 됐으니까 좀 큰 그림에서 10월 매크로 이슈들부터 좀 굵직굵직한 거 순으로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10월입니다. 4분기를 시작하는 10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전히 우리 시장 대내외적으로 좀 변동성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월에는 총 6가지 정도의 매크로 이슈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회의가 그 여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월 말로 갈수록 중국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부스팅할 수 있는, 즉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순으로 좀 말씀을 개괄적으로 드리자면요. 먼저 10월 BOJ 통화정책 회의가 가장 화두입니다. BOJ가 추가 양적 질적 완화를 할지 여부가 매우 관심이 간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두 번째로는 연준의 9월 FOMC 의사록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데 9월 동결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 각자의 의견들이 과연 어떨까에 대해서 이목이 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다음 주죠. 15일 날 예정되어 있는 한국은행의 그 BOK 통화정책 회의인데요. 여기서는 한국은행의 그 수정경제 전망도 역시 발표되기 때문에 이목이 좀 집중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최근 국내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크게 화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10월 달에 ECB 통화정책 회의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드라기 총재가 추가 QE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다소 태도 변화가 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역시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섯째로는 월말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오중전에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그동안의 분배 중심의 성장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중국 경기를 감안해 봤을 때 성장 중심으로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끝으로는 10월 FOMC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월말 예정인데 과연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지 아니면 다음 12월로 미룰지에 대해서 최대 관심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각국의 통화 정책 회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렇게 6번째까지 나열을 하다 보면 정말 주요국들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BOJ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연구원님께 한번 여쭤봤을 때도 추가 양적 완화를 할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스탠스는 유지를 하되 추가 양적 완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가능성이 점차 하는 쪽으로 시장이 몰고 가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됐던 일본의 단칸 지수라든지 아니면 제조 지표라든지 추가적으로 소매 판매라든지 모든 경기 선행 지표들이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지만 시기적으로 10월 달은 아닐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가 양적 완화를 위한 3가지 조건,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경기 지표가 둔화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3Q GDP 확인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여전히 엔저 효과로 대부분 지표들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물가가 워낙 낮은 거에 대한 불안감인데 통계적으로 엔저와의 시차, 즉 1년여의 그 시차를 갖고 소비자 물가를 상승하는 엔저 요인을 감안해 봤을 때 분명히 2% 눈높이는 아니지만 하반기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미국의 용인이 있어야 될 텐데 최근에 미국 경기가 좀 조정을 보임으로써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엔저, 즉 이보다 더 높은 엔화 수준은 좀 미국 경기에도 안 좋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봤을 때 10월 달 BOJ는 기존 규모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은 추가 양적 완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10월은 아닐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일본 갔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미국 가보도록 하죠. 역시 10월 FOMC 회의도 중요할 뿐더러 9월 FOMC 의사록이 또 어떤 스탠스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지난번에 드렸던 질문을 계속 되풀이합니다마는 10월에는 금리 인상은 좀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엔 어떤가요? 그래서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은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10월보다는 12월이 더 가깝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옐런이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을 했죠. 만약에 10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
하지만 조건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준은 이러한 7, 8년 만에 큰 통화정책 변화에 있어서 예외를 두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월보다는 12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당장 9월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데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9월 FOMC 이후에 지역 연준들의 의장들이 여러 가지 스탠스, 즉 금리 인상에 관한 각자의 이견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 시장이 크게 휘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옐런 의장도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확실시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이번 9월 FOMC 의사록에서 각 지역 연준들이 과연 9월 기준금리 동결을 어떻게 바라봤고 향후 10월 또한 12월에는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자체가 9월도 아니었고요. 10월에서도 조금 힘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연말로 계속 가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에서 과연 10월이나 아니면 늦어도 11월쯤에는 기준금리 추가적으로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요. 10월에 당장은 금통이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시장 자체에서는 반반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의 무게가 좀 더 부각되고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국내 8월달 산업생산이라든지 9월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요. 즉 월말 국내 지표가 의외로 좀 선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연속성에 대한 부재는 여전히 갈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의 눈높이를 한 2.8% 연간 성장률을 보고 있는데 지금 전반기에 한 2.34%를 감안해 봤을 때 2.8%가 되려면 하반기에 3.6% 이상의 성장이 나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10월달 BOK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아무래도 하느니 수정경제 전망의 높이를 즉 올해 연간 높이를 좀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와 더불어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매우 높다. 10월 달에 만약에 BOK가 금리 인하를 안 한다 하더라도 11월, 12월 즉 4, 4분기에는 한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역시 뭐 금리 인하도 물론 주요 이슈였겠지만 성장률에 대해서 2.8% 과연 이보다 얼마나 더 만약에 낮아진다면 낮아질지 좀 이 부분도 좀 염두를 두고 한번 전망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볼 때 연초부터 저희 하우스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가 한 2.6% 성장을 할 것으로 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9월 달, 즉 1분기부터 3분기, 9월까지 누적 국내 그 대외 수출 지표가 역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오히려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2.6%보다 좀 더 눈높이를 낮출 필요성이 높지 한국은행이 얘기하는 2.8% 수준에는 여전히 좀 괴리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2.8%에서 이제 또 2.6%대까지도 좀 내려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글로벌 이슈들 체크하시면서 머릿속으로 지구본 많이 돌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역시 종착역은 중국이 될 것 같습니다. 오중전에 뭐 월말에 예고가 돼 있고 이것이 분명 우리 시장에 어떤 또 모멘텀이자 기회로 작용할지도 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은 오중전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기가 부진하고요. 앞으로도 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단기적인 반등이 있다면 아무래도 오중전해에서 제시되는 성장에 대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일 텐데요. 최근에 중국이 약간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중국이 지난달부터 1600cc 자동차의 세율을 좀 인하를 했고요. 최근에는 주택자금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그 계약금을 30%에서 25%로 인하했습니다. 즉 소비 증작을 위한 어느 정도 모멘텀에 대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분배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 중심의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중전의 이후에는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하강 압력은 여전하겠지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전에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시간이 좀 없긴 합니다만은 궁금해서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중국 뭐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면 이 자료를 내놓으면 뭐 좋아진다고 하고 이 자료를 내놓으면 아직도 질적으로 부진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지 짤막하게 좀 멘트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부동산의 회복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적인 회복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중국은 1선 도시와 2선 도시, 3선 도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1, 2선 도시의 포지션이 매우 크기 때문에 1, 2선 도시가 회복세로 돌아선다면 중국 부동산 경기는 회복세를 이어간다라고 판단해도 자명합니다. 최근에 1선 도시가 좀 회복세를 보이는 건 분명하고요. 하지만 2선 도시와 3선 도시까지 이런 상승 회복세의 여파가 어느 정도 가진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 부동산 경기를 바라봤을 때 저점은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라는 점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역시 중국을 하나의 나라로만 보기에는 역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얘기까지 글로벌 매크로 이슈들 체크를 해봤네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김두한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